자,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?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송은경님께서 남겨주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진단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8,700원에 비중 5% 가지고 계시는데요.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가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어요.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1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7,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좀 강하게 반등이 쭉쭉쭉 나오나 싶었는데 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고요. 지금 이 7,400원대를 좀 깨고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트 모양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자, 반면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? 보라맨커님도 차트 잘 보시네요. 많이 컸죠. 자, 일단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워낙 건설 경기가 워낙 없습니다. 뭐 집값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좀 안 좋고, 그다음에 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저 아파트 분양 물량들 이런 것들 좀 뭐 할인을 해서라도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. 그래서 또 뭐 금리도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이 뭐 어떻게 좀 제대로 이런 건물 같은 것들, 건물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반면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. 자, 같은 건설 장비 업체인데도 이 두산 바켓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.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그 차이점은 그런 부분입니다. 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국 회사 그냥 바켓이었었어요. 근데 요거를 두산그룹 쪽에서 인수를 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된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이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쪽이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저 법안도 저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 다 승인이 돼서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상태니까 뭐 그쪽에는 공사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. 또 우리나라 업체들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쪽들, 그리고 또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어야지 혜택을 줄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공사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현대두산인프라코를 5%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를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뭐 물타기에서 빠져나오시는 거,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요. 그거보다는 일단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 뭐 요런 쪽이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대신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확실한 미국 쪽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신 두산 바켓을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어차피 두 개 합쳐갖고 뭐 평균 해갖고 뭐 평균 단가 이상 되면 되는 거니까요. 누가 현대두산인프라코를 사서 본전을 하고 나오면 상 주는 것도 아닙니다. 다 똑같은 돈이에요. 그러니까 이 현대두산인프라코를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두산 바켓을 차라리 매수를 하셔갖고 두 개 합쳐갖고 평균으로 따져서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뭐 추가 매수는 저 두산 바켓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요건 또 굉장히 새로운 전략이기도 하네요.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? 좀 힌트를 같이 드렸고,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직접적으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두산 바켓에 대한 매수를 통해서 요 손실을 조금씩 회복해 가시고 수익으로 좀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